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단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국힘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공천을 언급하면서 윤석열의 친일 정책을 옹호하라고 압박했던 녹취 파일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것을 다루고 있는 가운데 유승민 전 국힘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여당 최고위원인 현역 국회의원에게 용산의 하수인 역할을 하도록 공천으로 협박한 거 아니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1인 사당으로 전락할 때부터 불법 공천 개입 가능성에 대해 저는 누누이 경고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 당시에 불법 공천 개입으로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다. 오늘 보도된 사건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대통령실의 불법 공천 개입이 아닌지 공직선거법 제9조 2항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신속, 공정하게 수사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박근혜 재판에서 그 새누리당 공천 개입은 가장 빨리 형이 확정되었던 죄목이었습니다. 당시 나왔던 증거는 박근혜의 복심, 그 진박 간별사들이 공천을 미끼로 이러쿵저러쿵 말했던 녹취록이었습니다. 이번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증거라면 윤석열의 공천 개입죄는 기소가 가능한 겁니다. 더욱이 그걸 기소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기소를 해놓고 자기는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헌법 위에 있는 국민정서법에 위배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따라서 적어도 박근혜 제사를 지금도 지내고 있는 친박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만만치 않은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가운데 박찬대 의원도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을 받았는데 당시 수사를 이끌었던 책임자가 대통령이 된 정부에서 여당 의원을 상대로 공천 협박을 한 건가요? 누가 책임을 져야 마땅할까요? 윤석열이죠. 자, 그리고 이 녹취록은 태영호의 전직 보좌관이 MBC에 제보를 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태영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사이에 지극히 공무상 비밀인 회의 내용이 불순한 목적으로 유출되고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정보가 있죠. 오늘 MBC가 보도하기 전에 JTBC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출연한 장성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영호 의원 보좌진들이 뭘 또 제보할 게 있나 봐요. 전직 보좌관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삼으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진행자와 다른 패널이 갑질, 역사인식 뭐 이렇게 물었는데 장성철은 제가 얘기 안 했어요 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 파일은 태영호의 전직 보좌관이 녹음을 해서 MBC에 제보를 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태영호가 보좌진들을 대거 교체를 했는데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태영호는 북한 사람인데다가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보좌진들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좌진을 한 번에 대거 교체를 해서 이런 엄청난 양의 채용 공고를 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큰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녹취 파일이 나왔다고 보이는데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이 장성철은 분명 이렇게 말했죠. 전직 보좌관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삼으려고 하나 봐요. 여러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관들이 내가 왜 태영호에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유, 내가 왜 그만두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그걸 문제 삼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녹취록이나 제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결국 북한에서 사고친 사람을 데려다 쓴 후과를 국힘당이 톡톡히 받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시민 작가 칼럼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주관적 처리낭, 그러니까 윤석열을 얘기하는 거죠. 윤석열에게 가장 큰 위험은 여당의 손절이다. 대통령은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간택해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했다. 여당 정치인들은 혹시라도 공천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대통령을 추종하고 있다. 그러나 올 가을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도 대통령의 인기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수도권과 충청권 총선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영남을 비롯한 국민의힘 강세 선거구를 친윤 정치 지망생들, 그러니까 검사들이 독식하려고 대들면 대통령을 비난하는 여당 정치인들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내년 총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을 경우 대통령에게 당적 이탈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총장직을 이용해서 자신을 발탁한 문재인 대통령과 대결함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개척했던 윤석열의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이 발탁한 누군가가 그대로 따라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국힘 내 윤석열 손절 현상이 올 가을경 불보듯 뻔하게 벌어질 텐데, 여기에 검사들 60명이 내려온다든가 이러한 태영호 녹취 파일들이 그 현상을 가속화시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에게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기존의 국힘 정치인들이 개긴다는 겁니다. 뒤가 구린 것들이 윤석열한테 개긴다. 정말 볼만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런 날이 올까 싶은데 온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은 국힘당 애들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준석, 유승민 놔두잖아요. 민주당 수박들도 건드리지 않죠. 나름의 선이 있는 겁니다. 그 나름의 선이 있다는 것을 국힘 애들도 알아. 그래서 개길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태영호 녹취록은 민주당이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용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역구를 검사에게 뺏길 것을 걱정하고 있는 국힘 의원들이 좋아할 만한 일입니다. 이 파문이 커지면 윤석열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걸 견제할 수 있겠지? 라는 짱구가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부산일보가 제목을 뽑았듯이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국힘당 내 윤석열 손절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마치겠습니다.